정신과 의사들의 문학살롱 내부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은 잘 읽지 않지만 지적이고 싶은 남자 허기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책도 잘 읽고 지적이기도 한 남자 오동훈입니다. 네, 제정신이 아닌 두 명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말 그대로 사전 같은 이제 네.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께가 엄청나요. 네, 네네. 두껍. 네. 표지에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가를 위한 캐릭터 창조 가이드. 네, 원래 작가들을 위한 책이고요. 책 속의 캐릭터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가 이 책을 좀 소개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왜 책을 읽는가? 우리는 늘 두려움, 자기의심, 불안을 느끼며 산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다스리려는 노력을 쏟는 동시에 더 경험 많고 유능한 누군가가 그런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범적인 예를 찾는다. 그 예가 바로 맥락이며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라고 책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많은 118가지의 트라우마들을 네, 예시를 늘어 놓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지, 네, 어떤 욕구를 훼손당하고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게 생길 수 있으며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떤 반응과 결과들, 예를 들면 우울증에 빠진다, 약에 의존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리고 형성될 수 있는 성격 특성, 뭐 조심스러운 성격, 예민한 성격, 그리고 또한 상처가 악화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할 기회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해서 사전처럼 쭉 늘어놓았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나 어떤 성격적 특성들이 한두 가지씩이 아니고 못해도 한 10가지 가까이씩은 전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뭐 파트가요. 보면은 배신, 네, 그리고 범죄 피해, 사회적 부정의와 개인적인 고난, 실패와 실수, 어린 시절의 특정한 상처, 예기치 못한 불상사, 그리고 장애와 미관 손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아시겠지만 정말 없는 트라우마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이 칼럼들도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의 특정한 상처를 예를 들면은 뭐 부모가 방치하다, 부모가 과잉 보호하다,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다, 한 자녀만 편애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돼 있죠. 맞아요. 네. 네. 정말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이 정도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죠. 네네. 네. 또 장애와 미관 손상을 보면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장애가 있어서 남들로부터 좀 차별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언급해 놓았는데 그건 모두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모두가 뒤돌아볼 만한 미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규영이도 어린 시절부터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연락처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그것도 그렇고 뭐 기획사 연락처도 받은 적은 있는데 사기겠죠, 뭐. 이야. 네. 사기였을 거라 생각. 그런 내용들 혹시 들어있나요, 여기? 근데 그게 반응과 결과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트라우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트라우마는 아니죠.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살아가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분명 어느 정도 감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그런 감정적 영향이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좀 흔들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로는 당연히 힘들 수 있는데 네. 이런 걸로 힘든 건 제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네. 어떤 걸로도 어떤 식으로든 힘들 수 있다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이 이 각각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좋지만 그 앞쪽에, 그러니까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깊게 흐른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받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의 크기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떤 상처받는 일을 경험했을 때 이거는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곧잘 넘길 수 있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가해자와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웠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감정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결국에 정의가 실현되었는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처의 크기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치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똑같이 이별을 했다고 해도 그렇죠. 네, 누구는 그쵸. 안 힘들 수도 있고 누구는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방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신문에 칼럼 글을 썼을 때 리플들이 이제 몇백 개가 달렸잖아요. 제가 인기 칼럼니스트 터졌죠, 네, 거. 터졌죠. 네. 부부의 세계 이제 준영이 그러니까 힘든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된다라고 글을 썼는데 리플들에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뭐 그게 왜 힘든 거냐? 그럼 이혼하지 말라는 거냐? 네. 이혼 안 한 게 더 힘들다. 뭐 오히려 다 잘 극복하는데 이런 글이 편견을 더 조장한다. 같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배웠습니다. 네, 사람들은 역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좀 다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모두가 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혼 과정에서 잘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혹은 이혼하지 않아서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 쭉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좀 자주 듣는 트라우마는 어떤 거고 혹시 여기에도 이 책에도 있을지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워낙 다양한 트라우마를 담고 있어서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린 시절의 특정한 상처 칼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뭐 방치된다든지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부부의 세계 얘기하셨지만 이제 부모가 이혼하다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네. 펼쳐서 보고 있는데 워낙 뭐 제가 아까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 아마 저희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기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동훈 선생님이 이제 소아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부모님 이제 이혼 과정에 네. 그리고 갓 이혼한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가장 특징적으로 자주 만나는 좀 심리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은 뭐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죄책감이 아닐까 싶어요. 좀 이렇게 부적절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보면은 아이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고 부모의 갈등으로 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역할을 잘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요. 네. 계속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맞아.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기 보면 역시 첫 줄에 나와 있어요. 네. 나 네.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 그러네. 네, 그렇죠. 저도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듣거든요. 방금 규영이가 한 얘기들. 근데 저도 그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구나는 알고 있는데 더 개인적으로 동훈이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대체 애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부모 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죠. 이제 뭐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어리다 보면은 사실 이런 현실적인 관계나 어떤 이제 이 가족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그 원인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자기한테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반감,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 반항심,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좀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가 나쁜 사람이다 보다는 내가 나빠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되게 전문가 같은.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지적인 남자 맞네요. 근데 이걸 진짜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문제는 그 믿음이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돼서도. 네. 그렇죠. 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주고, 사실 가정 꾸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 네. 뒤에 쭉 나오죠. 네. 오래가는 관계는 이 세상에 없다. 네.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하더라도 결국 상처를 받으면 끝날 것이다. 결혼은 멍청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뭐 성인 환자분들 중에서 예,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사귀다가도 결혼 단계를 결국 넘어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헤어지는 분도 봤었고요. 결혼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지는 거에 있어서 또 걸림돌이 분명히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이에게 상처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에 네네. 결국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너무 슬픈 사례들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올까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거. 볼까요, 한번? 내 자녀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줄 것이다. 요거 있네요. 네.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네, 그래서 가능한 반응과 결과들에 장기적인 관계를 싫어하거나 피한다. 그래요. 예,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에게는 받지 못했던 지원을 아낌없이 준다. 맞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그쵸.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제가 부부의 세계 방송할 때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선우가 어린 시절에 뭐 이혼한 건 아니지만 부모를 잃었잖아요. 네. 한 번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에게 굉장히 잘해줌으로써 네. 좀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선우의 모습이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다. 약간 오히려 가정을 더 지키기 위해서 통제하는 듯한 모습이 그렇죠. 좀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저는 이 트라우마 사전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한 가지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맞아요. 가능성들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쭉 봤을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결과가 다 이제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트라우마,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정신질환 자체, 그렇죠.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는 거, 나에게 이 병이 생겼다는 거 자체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역시 이 백과사전에서는 그거를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네. 좀 허경 선생님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예, 많이 들으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도 네. 이건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거다. 네. 짐을 주면 안 된다.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네. 이런 뭐 피해를 끼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역시 나와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믿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다. 없어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네, 맞아요. 네. 참 많이 듣죠. 네, 뭐 병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조현병 정신질환 같은 안에서, 경우도 그쵸. 예, 그 이제 정신병의 세계에서 환청과 망상 같은 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와, 내가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니 이제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정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시기도 하고요. 네. 조울증도 이제 조증 단계가 벗어나고 나면은 와, 내가 이런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었다니라는 생각에 그 이후에는 또 한없이 우울해지시기도 하죠. 아무래도 또 동훈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린 나이부터 네.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의 상처 혹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 이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가 삶에 있어서 성공을 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그럴 때 친구들과 다르게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사회적인 시선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짐이죠. 그래서 좀 위축되게 만들고 실제로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위안을 하고 괜찮을 거다라고 다독여줘도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저랑 같이 치료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이 떠올랐는데 조금 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참 다 같이 미성숙하니까 너무 그 아프다는 거를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그걸 오히려 놀림의 대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봤던 아이도 자기의 입원 사실이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학교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트라우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태어나고 돌아갔는데 그게 결국은 또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졌다라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네, 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 소개한 이 트라우마 사전, 네, 좀 이름부터 무서운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저희가 왜 이 책을 오늘 소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오동원 선생님부터. 네, 뭐 여기에 지금 적어놨듯이 일단은 뭐 글을 쓰는 분들이나 뭐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소스일 것 같아요. 사실 캐릭터가 이제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글 쓰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겠지만 이 많은 트라우마를 다 경험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다 좀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짜임새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라마 자문을 종종 받을 때 보면 네. 이런 걸로 이렇게 힘들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데 그렇죠. 요걸 보면 한 번 더 확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책을 쓰면서 각각 캐릭터 한 명씩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캐릭터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 맞아요. 맥락을 만들기 네, 위해서. 네, 네. 네, 이분이 왜 이런 서사를 걸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진료실에서 여러 명께 들었던 그 히스토리가 머릿속에서 막 종합돼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때 이 책이 있었더라면 네, 저희가 그쵸. 100만 수정 분 작업을 막 하고 했었는데 그죠? 네. 이 책이 없었네. 이 책이 없어서 그랬네. 네. 일단은 그 이야기를 좀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막 강력하게 추천할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처를 건드릴 만한 그렇죠. 네, 개연성이 너무 많은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게 기술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처가 좀 자극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작가분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 그리고 작가라는 단어를 사실은 환자 혹은 내담자, 상담받는 분으로 바꾸고 작가라는 단어를 치료자라고 바꾸면 똑같이 적용되는 사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동훈이 말한 것처럼 치료자 입장에서 진료실에 놓으면은 혹은 그래 치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고민을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찾아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무 힘든 경험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 책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힘든 분들, 그래도 네, 누구나 사실 다 힘든 그렇죠. 것들은 있는데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정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여기를 봤을 때 뭐 기민한 감사하는 대담한 조심스러움 예의 바른 뭐 이런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어떤 마음이나 어떤 이런 거를 표현한 걸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가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나오는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동훈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규영이도 그렇고 네. 그럴 수 있죠. 진료실에 만나는 분들이 다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이 책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본다면 나한테도 이런 게 있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고쳐나갈 수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또 살면서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처들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들여다본다면 그 잘못된 믿음과 시각에서 금방 헤어나오는데 일종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부 책방 시간은 이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도 좋은 정보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을 만한 책을 골라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